당신에게 필요한 앱의 모든 것. 앱으로 는 세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앱세상 MC 박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연입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벚꽃이 만개한 이곳에 나오니까요. 네. 기분도 다르고 뭔가 많이 다른데요? 네, 맞습니다. 벚꽃놀이 오신 분들의 표정만 봐도 봄의 활력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앱으로 여는 세상에서도요, 모바일 시대의 새 봄을 여는 아주 혁신적인 서비스와 앱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 앱들. 그 기술이 어디까지 진화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오늘 새로운 제품들, 혁신적인 앱과 제품들을 많이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앱으로 여는 세상,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은 모바일 앱의 진화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자동차를 보다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쓸모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바일 앱 솔루션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카루프로와 카루라이브 등을 서비스 중인 포키비언의 이지용 이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포키비언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포키비언이라는 저희 회사는 차량 정보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요. 차량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응용된 편리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포키비언에서 개발한 약간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카루프로의 저 인도네시아 회사인 줄 알았어요. 네. 자, 카루프로의 운전자들에게 어떤 편리함과 스마트함을 제공하는 앱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예. 그 카루라는 앱은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안전 운전하고 경제 운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의 서비스를 같이 제공함으로 인해서 보다 안전하게 운행, 그다음에 운전을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앱입니다. 그럼 직접 시연을 좀 하면서 기능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차량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이제 스마트폰하고 같이 연결이 되게 되면 이제 차량의 속도라든가 RPM, 그다음에 엔진 상태에 대한 것들이 정보가 제공되고요. 그거를 분석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차를 얼마나 경제 운전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안전 운전이나 어떤 효율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시뮬레이터는 차량을 이제 대신해서 나와 있는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차량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속도 같은 것들이 급가속이나 급감속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들을 통해서 급출발이나 급가속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공회전이나 아니면 에코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블랙박스에 대한 사항들은 맨 위에 있는 아이콘 쪽을 터치를 하게 되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 블랙박스에 대한 내용은 스마트폰 내에 있는 스토리지나 아니면은 보조 SD카드 쪽에 저장이 돼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차량에 만약에 고장이 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차량에 대한 정보에 대한 사항에 고장이 생기면 가운데 있는 이제 이미지 쪽에서 어떤 이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실제로 맨 밑에 있는 상세 정보를 누르게 되면 차량의 어떠한 상태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고객들이 그 정비소나 이런 데 가서 보다 정확하게 어떤 수리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그 스마트폰 앱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티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거기에도 또 그 블랙박스 기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는 이 카루라는 거는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카메라를 통해서 동영상을 저장하는 것하고 달리 하드웨어 블랙박스에 있는 성능에 못지않는 소프트웨어적인 블랙박스를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예를 들면 사고가 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충격이 생기는 기점에 전 10초, 후 10초에 대한 동영상 처리를 통해서 사고의 정황 파악이나 아니면 앞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영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블랙박스 기능으로는 들어가 있고요.
요즘에 스마트폰의 그 스펙이 월등히 좋아져서 어떤 면에서는 블랙박스 하드웨어보다 더 좋은 스펙인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얻어들이는 영상은 HD급으로 저장이 돼서 보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것들을 동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퀄리티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센싱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들을 이용을 하고요.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나요? 예, 맞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데이터랑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들을 합쳐서 저희 내부에 있는 알고리즘에서 이제 충격에 대한 것들을 디텍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이제 차량 상태도 볼 수 있고, 근데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 기존에 있던 그냥 단독 스마트폰용 같은 경우는 GPS라든지 그냥 녹화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네. 더미 카메라가 네. 계속 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건데 네. 지금 보면 저거는 좀 더 고도화돼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정밀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 카루 프로 외에 카루 라이브라는 걸 또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카루 라이브에 대해서도 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카루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루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앱 형태로 스마트폰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카루 라이브라고 하는 거는 운행 중인 서비스, 그다음에 운행 후의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카루 프로랑 UI UX의 인터페이스는 좀 틀리지만 실제 운행 중인 상태에 대한 것들은 카루의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블랙박스 기능이나 차량의 상태나에 대한 것들은 역시나 똑같이 제공을 하는데 이런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클라우드나 서버 쪽에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차의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운전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통계치나 어떤 종합 정보에 대한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운행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에코라든가 에코 점수라든가 아니면 뭐 주행 거리는 어떻게 됐고 어디서 급발진, 그다음에 급가속, 그다음에 어떤 배터리의 분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 보다 정확하게 수집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카루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내 차뿐만 아니라 가족의 차들을 종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몇 대의 차량을 갖고 운영 관리하는 회사나 아니면 그걸 갖고 쉐어링을 할 수 있는 회사들에서 차량의 유지 비용이나 어떤 운영 관리에 있어서 보다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앱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뭐 카루 프로와 카루 라이브, 다양한 앱들, 이렇게 또 유용한 앱들을 또 발굴하셨고 또 만드셨지만, 자, 앞으로 향후 계획도 중요할 것 같아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향후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모토로 잡고 있는 건 차량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모이게 되면 보다 빅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보다 상세한 정황 파악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응용된 서비스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험 서비스나 아니면 차량의 정비, 그다음에 관리에 대한 서비스들의 그 데이터의 정확도를 이용해서 보다 확대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2015년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차량은 차량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홈하고 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차를 갖고 시동을 걸고 운전해서 나가게 되면 집에서는 어떤 도어락이 자동으로 걸린다거나 불이 꺼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고요. 실제로 밖에서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집에 있는 가족들이 내 가족의 차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융합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자동차와 IT가 결합하는 거는 이제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커넥티드 카라고 하죠. 예전에는 뭐 텔레매틱스가 어떻게 발달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엔 이제 커넥티드 카. 2020년까지 무인 자동차가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무인 자동차를 완성하겠다고 한 그 상용차를 내놓겠다는 게 2020년도인데 네. 2020년도 정도 되면 이 커넥티드 카가 약 2,500만 대에 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넥티드 발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뭐 기업이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 그 포키비언 또 네.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고요. 네. 앞으로도
더 큰 활약, 더 큰 진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모바일 앱의 진화가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는 이 시간. 오늘은요, 앱으로 여는 세상의 PD, 이모재 PD와 함께 혁신적인 앱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PD님, 오늘은 또 어떻게 새롭고 놀라운 앱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어떤 앱인가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앱은 포토샵 패밀리 앱이라는 건데요. 포토샵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 포스터라든지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모바일 앱을 비롯해서 각종 이미지 작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거에 활용이 되고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이 포토샵이 이제 올해로 출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 영역이 바로 모바일입니다. 그동안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고사양의 컴퓨터에서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통해서 그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아주 세련된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포토샵 패밀리 앱을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사양 컴퓨터에서만 가능했던 이 포토샵 기능을 모바일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분들 정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 앱을 이용해서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포토샵 패밀리 앱은 어도비에서 내놓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손쉽게 구현이 가능한데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제공되는 클라우드에 있는 프로그램을 각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그거를 클라우드 서버가 있고 모바일에서 작업을 한 후에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면 그 클라우드의 서버에 있는 것을 컴퓨터에서 불러와서 다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바일 앱 내에서도 그런 고사양 컴퓨터에서 가능했던 작업들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포토샵 믹스라는 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인데요. 아, 귀엽네요. 네, 이 강아지를 포토샵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이미지를 손쉽게 보정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밑에 보시면 이제 조정이라고 있어요. 이 조정을 하시면 여기에서 노출 값이라든지 대비 또 부분 대비 등을 통해 가지고 손가락 터치만으로 이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노출을 누르면 스와이프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어두운 것부터 네. 밝은 것까지 그래서 적정 노출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비 부분도 단 스와이프 방식으로 이렇게 좀 흐린 대비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강한 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보정 기능은 사실 시중에 있는 다른 앱들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포토샵 모바일 믹스에서 또 하나 좋은 기능이 뭐냐면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그것을 색상을 변환한다든지 또는 자유롭게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제 고향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에서 모양이라는 거를 밑에 누르시면 여기에서 원하는 이미지만 색상을 변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 흑백을 선택을 하고 제가 이제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원하는 부위만 색상이 바뀌고 나머지 부분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색상은 밑에서 지금 내추럴이라든지 여름 이미지 또는 세피아 이미지 이렇게 해서 하늘만 또 이렇게 네.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네. 계속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밑에 이용해서 이렇게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가장자리를 다듬는 작업은 생각보다 되게 정교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단순히 터치만으로 대략적으로 이미지를 분석해서 가장자리를 찾아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이미지 합성도 되게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걸 보시면 제가 작년 겨울에 찍은 토끼 사진인데 이 그림에서 토끼만 빼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그 컴퓨터에서는 마우스를 통해 가지고 일일이 이 테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포토샵 믹스에서는 잘라내기라는 메뉴를 활용하시면 가운데 토끼만 딱 골라내면 토끼만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조금 지금은 빨리 하다 보니까 정교함이 좀 떨어지는 거고 레이어를 최대 2개까지 만들어서 1개의 레이어를 더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생활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 토끼를 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요게 네. 저희 스튜디오 앞에 있는 달인데 네. 지금 단 2번의 작업으로 한 번 선택을 하고 붙여오기만 했을 뿐인데 지금 합성이 됐죠. 네. 이렇게 손쉽게 이미지 합성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손가락만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제 기본 제공해주는 이미지 템플릿인데 요걸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클라우드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패드 안에 있는 프로세스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고사양의 컴퓨터에서는 가능한 작업을 이 패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클라우드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미지 변환을 해서 저는 그것만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자, 요 이미지 지금 금문교인데 네. 여기에 보면 사진이 참 이쁜데 여기에 이렇게 배가 하나 있죠. 이 네. 배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추가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기에 보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사양의 프로세스를 필요로 하는 작업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업라이트 기능, 그러니까 노출을 보정해주고 그 다음에 흔들기 감소. 좀 빛이 어두운 데서 사진을 찍으면 약간 흔들리잖아요. 네. 그거를 잡아주는 거죠. 정말요? 예, 이미지 프로세싱 기능이 있어서 그 다음에 내용 인식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처럼 배경에서 누굴 지워주세요. 뭐 이럴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인식이라는 메뉴를 선택해주고 내가 어떤 부분을 지울지를 대충 손으로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클라우드로 보내줍니다. 이 앱에서 이런 작업을 훨씬 고사양이고 훨씬 좋은 서버에 네. 정보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한 다음에 저는 내려받는 거죠. 그러면 이 패드에 아무리 제한이 있어도 전혀 문제 없이 고사양이 필요한 작업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클라우드 사용을 굉장히 활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헉, 감쪽같이 사라졌네요. 지워졌죠. 네. 되게 신기합니다. 이게 포토샵 믹스입니다. 네, 포토샵 믹스를 네. 만드신 분 같아요. 네, 뭐 저는 다양한 기능을 봤지만 이 사진을 합성하는 기능 있잖아요. 잘라서 손쉽게 붙이는 기능. 네. 그리고 또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손쉽게 지우는 기능들이 정말 신기한데, 자, 누구나 이 부분을 모바일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더 놀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포토샵 믹스에 이어서 포토샵 스케치는 또 어떤 앱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나가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간략하게 데생을 한다든지 손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드로잉 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도비 스케치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실행하시면 위에는 펜의 종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펜의 굵기는 꾹 누르시면 이렇게 굵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네, 이 프로젝트에 그림을 대고 위에 스케치를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옛날에 그런 먹지 대고 이렇게 그림을 네. 따라 그리던 그런 것처럼 재밌네요. 네, 요렇게- 이 그림을 따라 그리고 그 그림만 없애면 제가 그린 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네. 감쪽 같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만 싹 지우면 오, 네. 정말 신기하네요. 뭘 그리신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자유롭게 스케치를 해보실 수도 어. 있고요. 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직선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세모나 네모 또 동그라미를 그리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 정경이 그래서 그리는 게 참 어려워요. 네, 여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자를 또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지금 여기에 이 물결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를 대고 그림을 그리면 똑바로 이렇게 그어집니다. 이게 자군요. 네, 여기 지금 네네. 모양은 얼마든지 이렇게 변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 자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환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터치를 하면 동그라미가 되죠. 동그라미는 네. 내가 여기 다른 데다 그려도 이 안에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크기는 정할 수 있나요? 네, 크기도 이 둘을 잡고 벌리시거나 예, 요렇게 하시면 훨씬 더 큰 원을 그릴 수가 있고요. 또 터치를 하시면 뭐 자가 되고 세모가 되고 네모가 되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도형을 그릴 때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고 싶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여기에 이제 피드백을 받기 해가지고 비엔스라는 창작 커뮤니티에 작품을 게시할 수가 있어요. 현재 비엔스는 뭐 수백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자기 작품을 올려서 사람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고 혹은 뭐 전문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스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포토샵은 컴퓨터에서만 가능하다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앱을 좀 잘 이용한다면 이동 중에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크리에이티브한 창작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포토샵 앱의 진화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멋진 디자인 창작물이 탄생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최신 IT 제품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권명관 기자의 구관이 명관? 네. 아, 네, 그런 코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IT 동화의 권명관 기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고관이 명관의 권명관 기자입니다. 구관이 명관? 네. 오늘 화기애애하네요. 네. 네네. 자, 재밌네요. 오늘은 그 모바일 앱의 진화를 주제로 좀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놀라운 제품을 갖고 나오셨는지 지금 앞에 보시니까 또 이렇게 제가 좀 판타스틱한 제품이 예, 있는 것 제품이 같아요. 뭐 좀 네. 요만한 게 보이죠? 네. 요 문구 요즘 잘 보이지 않나요? TV에 네, 도 네. 그렇고 많이 나오는데 예, 야. 종종 봤던. 네, 네. 요게 이제 얍을 이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파야? 페이죠, 페이. 저희 맨날 얘기하는 뭐 애플페이, 삼성페이 뭐 이런 것처럼 그 페이 결제 뭐 이런 이제 얘기인 건데 요게 이제 요즘 그 맨날 얘기하는 그 비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대표님은 더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비콘 같은 이렇게 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안에 내용물은 비어 있습니다. 모형만 제가 갖고 온 아, 거예요. 비어있대서 비쿠는 아니죠? 그 간단합니다. 뭐 요즘 스마트폰 다들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비콘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형마트를 딱 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좀 우유를 사려고 이제 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마침 스마트폰에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딱 봤더니 제가 사려고 하는 어떤 그 우유에 할인 쿠폰이 한 50%짜리가 갑자기 쿠폰을 띵 하고 오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요? 제가 이제 바로 거기 갔으니까요. 아. 비콘이 이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이 나를 센서가 맞습니다. 그 어떤 매장들마다 어떤 각각의 센서들이 있고 그 스마트폰 이 얍이라는 어떤 앱을 설치한 사람이 그 주변에 가게 되면 바로 연동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여기 왔구나. 그래서 타겟에 맞춰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게 좀 약간 무분별하게 스팸성 문자로 너무 날라오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비콘 기술을 활용을 하면 그 매장 안과 바깥도 어느 정도 잘 이게 구별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그 밖으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계속 문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알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이 안에 오시면 이런 쿠폰이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매장 내 공지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뭐 할인 정보 이런 것들 그리고 제품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그 사람들한테 푸시 알람으로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요거를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최근에 또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세요. 혹시 두 분 뭐 이런 기능 한번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사용한 적이 없어서 아까 전에 그걸 어떻게 알고 보냈지? 라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여성분들 요새 그런 거 많이 쓰시죠. 그 전자지갑이라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이렇게 모바일에서 스탬프라 그래서 우리들 예전에 그 카페 같은 데 가서 한 10개 먹으면 뭐 하나 공짜로 주고 이런 정보 것들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얍에서는 그 밑에 보면 요 스탬프라 그래서 스탬프를 지원하는 이제 요 매장들을 주변에 보여주는 거예요. 요 이제 요 M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에 보시면 이제 영등포, 본동부 이렇게 좀 위치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요 위치 정보를 활성화를 시켜놓으면 제 스마트폰이 있는 위치가 항상 이제 어디라고 이제 나오고 요 주변에 요 얍에서 그 할인 혜택이라든가 쿠폰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매장들의 모습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뭐 푸드, 디저트 있는데 혹시 뭐 자주 드시는 거 있으세요? 커피? 네, 커피를 자주 먹죠. 뭐 네. 드링크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면 아 여긴 또 커피가 아니라 약간 맥주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양꼬치 커피로 양꼬치가 나왔네. 바로 주변에 여기서 964m 떨어진 곳에 얍 지원하는 요 매장이 있다라고 뭐 이렇게 설명이 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쿠폰이라든가 그리고 이 가게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활성화를 해서 여기 한번 가봐야겠네 그러고 바로 갔을 때 만약에 거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쿠폰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쿠폰이 밑에 메뉴가 나오는 거거든요. 홈 메뉴에서 위로 올리면 쿠폰이 있는데 요걸 누르면 이제 바로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들을 실시간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받고 그 매장으로 가도 되지만 이것만 깔아놓으면 그 매장 앞을 지날 때 한 불과 10m 정도에서 알아서 알람이 와서 그 매장도
그렇고 이제 사용자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혜택을 서로 한번 윈윈해보자라는 게 궁극적인 이 비콘과 얍의 어떤 그 서비스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말 모바일 앱의 진화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영호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 최근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 네. 그래서 예전에는 LBS라고 해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렸다면 그게 이제 1대1로 돼서 아주 네.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이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가능해지거든요. 서비스가 고도화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기술들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뭐 약간 뭐 쿠폰이나 이런 어떤 할인 혜택 이런 것들만 이제 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생활 속으로 이런 어떤 센서 같은 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원하는 정보만 푸시를 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자도 내가 원하는 정보만 받겠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의 차이 같은 것.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뭐 불편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기술이라는 것들은 계속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지금 비콘이라든가 그 작은 어떤 그 센서들, 근거리 통신할 센서들은 우리나라에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뭐 또 협업을 하셔도 될 거고요. 아이디어만 있다면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대표님한테 연락하시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권명관 기자님의 PR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오늘 보여드린 거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우리가 신기하게 느끼는 이면에 어떤 디바이스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권명경 기자님이 저 비콘을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인도어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렇게 백화점 안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여기 백화점 안에 들어왔구나. 그럼 거기 어떻게 되는 거니까 TPO,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와 있구나. 그래서 렐러번스가 높은 거, 나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거는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 서비스가 되는구나를 알려주시는 아주 좋은, 이게 리테일 디바이스라서 이제 우리 네.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사서 쓰는 건 아니지만 저런 것들로 인해서 당신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신 아주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발전이 무섭습니다. 앞으로도 사용자들의 위치를 기반으로 더욱더 다양한 혜택과 즐거움을 주는 서비스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연한 봄을 맞아서 봄나들이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스마트폰 앱의 도움을 받으면 그 기억들을 남과 다르고 독특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요, 식물 사진을 찍으면 꽃과 나무 이름을 알려주는 아주 독특한 앱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